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의 장남으로 성장해 그룹 총수 자리에까지 올랐었던 이맹희는 어쩌다 그룹에서 밀려나 비운의 생을 마감했던 것일까? 삼성가의 사도세자라 불린 이맹희는 1931년 의령 출생으로 어린 시절 대구 수창초, 경북중학교 등을 거치며 성장했고, 같은 시기 그의 아버지인 이병철은 1938년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내걸며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맹희는 성장하며 삼성상회 인근에서 어렵게 살던 전두환, 전경환과 가깝게 지냈고, 당시 6년제였던 경북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동기였던 노태우, 정호용 등과도 친분을 맺었다. 그리고 1950년 졸업을 앞두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병철은 그를 일본으로 밀항시켰고, 이맹희는 그렇게 도쿄 농업대학에 진학해 유학 생활을 하게 된다. 이맹희가 유학 중이던 1956년 그는 이병철이 오래전 점찍어놓은 손봉남과 결혼한 뒤 이듬해 아내와 미국으로 떠나 4년간 유학 생활을 하며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업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곳에서 현재 CJ의 이재현, 이미경을 얻게 된다. 한편 이맹희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물산에 이어 제1제당, 제1모직을 설립해 삼성을 성장시켜온 이병철은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자 그를 귀국해 했고, 그렇게 1960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맹희는 이병철이 대주주로 있던 한일은행에서 2년가량 창구 업무를 한 뒤 삼성화재의 전신 안국화재로 직장을 옮겨 이사로 승진하게 된다. 이때 그는 박사학위까지 마친 자신이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게 이해되진 않았지만 장차 삼성의 오너가 되는 경영수업이라 생각하며 때를 기다렸고, 이후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들의 요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5.16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박정희는 이병철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비료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병철은 1964년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조율 끝에 대규모 공장을 울산에 짓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비료공장의 완공이 가까워질 무렵 한국비료가 공장 건설을 위해 일본 미쓰이물산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55톤 정도의 사카린과 수입이 금지된 냉장고, 에어컨 등을 밀수하여 자금을 만들려 한 일이 1966년 5월 적발되었다.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4개월이 지나 경향신문을 통해 알려졌고, 이로 인해 삼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으며 이에 박정희는 대검에 전면 수사를 지시하게 된다. 이후 삼성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이병철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물러난다는 말을 전했으며, 이 사건으로 당시 한국비료 상무를 맡고 있던 차남 이창희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훗날 이맹희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사카린 밀수 사건은 박정희와 이병철의 공모 아래 삼성은 공사 건설용 장비가 청와대는 정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밀수를 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했고, 사카린 밀수 사건은 자신이 총지휘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그렇게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병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자연스레 이맹희가 잠정적인 후계자가 되었으며, 사장단 회의에서도 이병철은 자신도 출근은 하지만 실제적인 일은 이맹희와 의논하라는 말을 전했다. 이병철의 뜻으로 잠시 삼성의 총수 역할을 했지만 그는 이병철이 복귀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때부터 독주를 하게 된다. 그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힘들어진 삼성을 구하려 삼성재건위원회를 설치했고, 삼성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노력했지만 욕심이 지나쳐 과오를 범하게 된다. 평소 자신의 성격을 불같다 말하던 그는 총수로 일하며 나이가 지긋한 창업 공신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결혼한 직원들의 휴가도 5일에서 2일로 단축했으며
부모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직원들을 붙잡고 일을 시켰다. 그럼에도 이맹희가 삼성을 맡고 있는 동안 경영 실적이 나빠지자 그에 관한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젊은 부사장이 삼성을 망쳐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던 이병철은 1969년 1월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의 복귀를 앞두었지만 이때 또 다른 사건이 차남 이창희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 이창희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자신이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대신 냉랭한 태도를 보인 이병철로 인해 자신이 경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과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이병철의 복귀를 막으려 삼성과 이병철의 비리가 담긴 투서를 청와대에 넣게 된다. 투서의 내용은 제1모직과 제1재당의 탈세, 그리고 이병철의 해외재산 도피 등의 내용이었고 또한 이병철은 기업인의 자격이 없으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청와대 투서 사건이라 불리는 삼성과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 투서를 받게 된 박정희는 이병철의 아들 중 한 명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이를 괘씸히 여겨 묵살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소식을 듣게 된 이병철은 이창희를 불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이창희를 미국으로 내쳤다. 그렇게 이창희가 미국으로 쫓겨나듯 떠나며 청와대 투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병철은 정황상 이맹희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병철이 생각한 정황은 문제의 투서를 제일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이맹희와 어릴 적부터 친한 전두환이었고 또한 그 일을 처리한 사람 역시 이맹희와 친분이 있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규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맹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심의 끈을 놓지 않던 이병철은 차츰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결국 1973년 10개가 넘는 계열사의 일을 하던 그에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며 삼성물산, 제1재당, 삼성전자의 부사장 직함만 남겨주었다. 그는 이병철에게 섭섭했지만 잠시 내쳐지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룹 내에서 존재감 없이 지내느니 얼마 동안은 쉬는 게 좋겠다 싶어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이후 이맹희는 2년가량 일본에서 지내다 1975년 삼성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고 이병철의 측근들로부터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런 취급에 자존심이 상한 그는 출근을 포기한 뒤 그때부터 전국을 돌며 사냥을 하고 골프나 치는 낭인으로 세월을 보냈고 그럴수록 이병철과의 사이는 멀어졌다. 그럼에도 이병철은 이맹희에게 자신에게 사과하고 다시 밑에서 일하라는 전가를 보내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이병철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맹희가 낭인으로 살아가던 1976년 위암 진단을 받은 이병철은 수술을 받기 위한 일본 출국을 앞두고 가족 회의를 소집했고 이창희와 이건희가 빠진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병철은 앞으로의 삼성은 건희가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언젠가는 장남인 자신이 경영권을 다시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이맹희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수술을 마친 뒤 총수로 복귀한 이병철은 1977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중 이건희가 삼성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다. 이후 이맹희는 무려 10년 동안 국내와 해외를 떠돌며 낭인으로 세월을 보냈고 결국 1987년 이병철의 위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서야 그는 이병철을 찾아 큰절을 올리며 불효를 통감하는 눈물을 흘렸지만 때는 늦었고 이병철은 세상을 떠나갔다. 이병철이 세상을 떠난 뒤 이건희는 삼성의 회장으로 취임했고 이맹희는 이때 이건희에게 부담 주기 싫다 말하며 다시 20년이 넘는 기간을 낭인으로 떠돌았으며 1993년경 제1비료를 설립해 보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리고 한동안 자서전 출간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이맹희의 소식이 2012년 언론에 전해졌다. 이맹희는 2012년 이병철이 생전에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이건희가 다른 형제들 몰래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약 7천억 원대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했다.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이 들어간 이 소송에서 결국 이맹희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2014년 상고를 포기했으며 그는 이 사건으로 200억의 빚만 남겼다. 이후 이맹희는 소송 중에 진단받은 폐암으로 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암이 전이되고 말았고 그는 해외를 오가며 투병 생활을 하다 2015년 중국에서 생을 마감했다.